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산소 형제입니다. 와. 갑자기 시꺼먼 남자 둘이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소형제TV 미니 아빠를 맡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소형제TV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슈니 아빠 이지연이고요. 지금은 신생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형제. 친형제입니다. 저희 손수했으면 저는 동료잖아요. 동료끼리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형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계시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제가 형을 좀 꼬셔서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형이랑 제가 육아를 거의 동시에 이제 조카들이랑 저희 아이랑 비슷한 나이대여가지고 지금 몇 살 어떻게 되시죠? 이제 저는 큰애가 만으로 6살, 네. 그 동생은 만으로 4살. 저는 만 3살 아들이 있는데 육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들이 보고 배울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요즘 육아 얘기 말고 딴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열심히 그러니까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들의 육아 소통 창구 같은 게 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육아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고자 저희가 채널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육아를 하시는 모습들을 막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쇼츠로도 100만이 넘는 쇼츠들도 네. 있던데 그거는 이제 실제 모습인 거죠? 네, 연출 그냥 아닌 거죠? 그러면 하신 지가 몇 년째 되셨어요? 이제? 이제 3년째? 네, 2년 좀 넘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떠세요, 소감이? 물론 유튜브 찍는 것 자체도 힘들긴 해요. 뭐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덕분에 자주 만나요.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저희도 약간 육아 채널이고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한 채널이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아빠들의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게스트 오시면 네.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채널의 단골 질문이죠. 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 뭐 이거는 뭐 네, 질문 맞아요. 만화 아닌가? 아이를 안 낳아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마음을.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많이 얘기해줬던 건데 아이를 낳고 보니 새로 열리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아이를 안 낳아보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세상을 안 이상 다음에 태어나도 제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육아하는 게 힘들잖아요. 뭐 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든데 그거를 넘어서는 확실한 보상도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또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이번 생에 아니요. 셋째. 다음 생에. 그럼 선생님은 더 지금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 언제 업로드 되죠? 오. 진짜? 네. 임명아웃 영상이 지금 아마 곧 올라갈 겁니다. 그렇구나. 네. 와. 어머나 축하드려요. 나중에 아빠가 되시는구나. 지금 몇 주 네.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17주, 18주.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달아 오는 질문이 있죠.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주저주저해요? 아니 나만 솔직하니까. 나만 솔직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혼을 안 한 제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잠깐. 근데 망난이야.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와이프랑 지금 약간 이 어,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질문이 그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약간 이걸 넣었어야 되네. 그래? 지금의 그래, 그럼 다시. 배우자라. 네.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저는 눈치 되게 봤어. 아니요 눈치 저는 봤어. 되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을 안 했다면 망나니 같이 살았을 텐데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람 또 만나기 힘들다. 짠 거 같아. 그러니까. 짠 거 같아. 저는 지금 아내랑 결혼을 안 했다면 아직 안 했을 것 같아요. 뭐야, 지금? 무슨, 어떤 점 때문이요? 뭐라 딱 말하긴 어려운데 네. 그것까지는 네. 준비를 못하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네. 같이 있으면 즐겁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아내가 없다면 지금 저희 아이들이 없을 거니까. 그치, 맞아요. 그치. 그리고 저는 저희 아들의 아빠가 지금 남편인 게 되게
너무 좋거든요. 결혼할까 말까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거 생각하니까 꼭 결혼을 다음 생에도 하고 그러니까 싶다. 저도 아까는 처음엔 X였다가 다음에 O였던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은 남편이랑 결혼을 해야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좀 슬프기는 한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저는 참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요즘엔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이제 와이프 자랑이나 남편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한다든지 결혼은 뭐 별로라는 식으로 말을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좀 내가 진짜 많이 감사하고 있고 배우자한테 또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네, 됐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남자들이랑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아, 주제가 그냥 뭐 축구, 게임, 뭐 일하는 거 육아 얘기는요? 거의 안 해요. 육아 거의 안 얘기도 해요. 거의 안 해요. 네. 육아를 해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 형이 되게 그래요? 힘들었어요. 맞아요. 오. 제가 첫째 태어났을 때 와이프는 전공이었어가지고 출산 휴가 끝나고 이제 바로 복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육아를 많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어요. 자신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너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때 저도 딱 깨달았죠. 아, 내가 왜 이러지?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 그리고 뭐 내 주위의 친구들은 뭐 다 뭐 하고 있고 이런데 나 혼자 집에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 뭐 커뮤니티도 없고 맘카페 이런 데 남자 가입이 안 되잖아요.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애기 보는 얘기 거의 안 하고 그런 소통의 창구가 부족하다는 걸 그때 이제 많이 느꼈죠. 근데 약간 엄마들은 이제 산후조리원 동기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맘카페 같은데 익명으로라도 이렇게 풀려고 맞아요. 노력을 하고 남편이 오면 힘든 거를 좀 자유롭게 자주 얘기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 힘들어 하시지만 좀 참고 있는다는 맞아요. 느낌? 그런 게 있고 좀 궁금한 게 그런 걸 왜 풀지 않을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랑 얘기하면서 풀진 않고 제가 다른 거 할 시간을 좀 주셨어요. 가족들이. 그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마미 브레인, 데디 브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출산 후에 엄마 아빠의 뇌 변화를 이렇게 보는데 엄마는 당연히 무조건 변하는데 아빠도 변하느냐 봤더니 아빠들도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산후우울증은 그래도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산후에 아빠들도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남자들 중에서 그런 산후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육아에서 좀 멀어져 있으면 이렇게 뇌의 변화나 어떤 생활의 변화가 별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는 엄마의 것, 나는 내 하던 일 이런 것만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뭐 생활이 변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도 막 엄청 이렇게 인볼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는 출산 후에 호르몬 자체가 변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아빠로서 그런 변화까지 겪었다면 진짜 이제 육아를 열심히 하신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맞아요.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통을 못 한다는 거가 가장 어려운 점.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어린이집 가거나 셔틀 이렇게 기다릴 때. 다 엄마들이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거의 끼기 힘들어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또 앞장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문화까지 만들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와서 저희 영상 보고 뭐 댓글이라도 좀 다르시면서 네. 뭔가 좀 아빠들이. 좀 이렇게 힘든 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창구를 좀 만들자 너무 이런 좋다. 취지였습니다. 이재현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상황이 많이 바뀐 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세대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 되게 많이 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들 세대를 그 이상 세대를 보면 남자들은 본인이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참여도 안 했고 아빠가 자녀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를 롤모델이 좀 저희 세대 아빠들한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저희 세대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육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신생아 중환자실에도 저희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입원을 한 다음에 퇴원을 할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처음 아기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수유 연습을 시켜주는데 옛날에는 아빠들이 잘 안 왔거든요. 근데 요즘 아빠들이 와요 꼭. 수유 연습할 때도 네. 옛날엔 결제할 때만 하죠. 결제. 그냥 아빠라서 좀 아쉬운 점. 이게 정신과에서는 이거 이제 브레스트 엠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 젖가슴을
갈망하고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생명을 얻잖아요. 그게 이제 두 분은 없단 말이에요. 네. 없죠. 이건 너무 이제 정신과적으로 갔지만 어쨌든 이제 육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진심이신 두 분이 아 내가 아빠라서 이 부분 조금 억울하다 혹은 좀 아쉽다 혹은 엄마가 저런 게 약간 좀 부럽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 아들이 13개월 완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건 있어요. 애착이 좀 집중되어 있던 엄마한테. 아. 네. 모유수 13개월 하는 동안 아이가 습관이 생긴 게 엄마를 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빠를 만지면 싫어요. 그리고 어디 잘 때나 어디 갈 때나 엄마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고 제가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는데 네. 되게 많이 함께 있었는데도 이제 만 3돌 지나니까 이제 조금 극복이 되더라고요. 아들 가진 아빠의 로망이 아들이랑 둘이 어디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 없으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그게 참 부러웠어요. 저도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모유수유를 길게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도 엄마한테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네. 울 때 제가 달래주러 가면은 아빠 아니야, 엄마야. 엄마가 꼭 와야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지금 이제 4돌 지났는데 이제 좀 저랑 뭘 합니다. 앞으로 커가면은 조금 더 이제 저랑 친해질 거라는 거를 이제 좀 알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첫째는 딸. 네, 맞아요. 딸은 오히려 저랑 애착이 좀 더 강한 편이에요. 저랑 지금까지는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사춘기 지나고 하면 이제 저랑 좀 멀어질 거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소아과 진료를 보면 또 엄마 아빠가 많이 신생아 때는 같이 오시니까 특히 첫째인 경우에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시기에는요. 아빠가 약간 소외되어 있는 느낌? 그 아빠가 그런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성악과 교수님께서 신생아를 볼 때는 무조건 진료 볼 때 아빠를 보고 진료를 보라 하시는 거예요. 말을 아빠한테. 네, 설명할 때도 아빠를 보고 하고 접종할 때도 아빠한테 설명을 해야 그런 소외감을 덜 느끼고 육아 참여도를 더 높이고 효능감을 더 높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정신과적으로는 그 시기를 1차 모성 몰두 시기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엄마가 좋은 엄마 돼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자연적으로 호르몬이 변하고 내 몸이 변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머릿속에 이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것만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이제 아빠가 못 끼어드는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들이 실제 느낄 때 어떠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아는 무조건 엄마의 영역이니까 내가 크게 도와줄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저는 이제 분유 수유를 했었는데 네. 깨면 내가 간다. 네. 그 아예 시간을 네네네. 나눠서 했고 일을 완전히 딱 나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목욕 같은 것도 그냥 그때 시간 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내 아이라는 거를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그거 많더라고요. 약간 어색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아 얘가 내 애구나라고 느끼는데 엄마는 애기 낳자마자 그 모성이 확 생기니까 아빠에게 부성애가 제대로 생기기 전에 그 시간 동안은 약간 뭐랄까 제3자 같은 예, 제3자 같은 그래서 좀 관찰자 외로워지는 그 둘만의 느낌이 이어질 네. 수 없는 네. 저는 그 선생님 책 중에서 산모를 보는 것과 내 아내가 그 임신한 거랑 너무 다른 맞아요. 얘기다 네. 그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진료실에서 봤던 산모분들이랑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 산모들이랑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그 전에 우리가 제대로 안 본 건 맞아, 아니지만 맞아, 맞아. 낳고 나서 보는 애들이나 엄마 아빠나 그 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두 번째 OX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이다 또는 엄마이다. 하나, 둘, 셋. 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정진하기 위해서 X를 드셨다? 네.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죠. 내가 잘하고 있나. 제가 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부모가 이제 충분히 좋은 부모다. 이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고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잘하려고 하거나 뭔가 그러지 말고 평범한 아빠가 되자. 그리고 나는 지금 충분히 평범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아빠라고 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내가 아빠로서 이건 정말 나는 좀 짱이다. 몸으로 놀아주는 거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또 많이 해요. 저랑 요즘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게
몸으로 부닥치면서 아빠랑 지내는 시간이 재밌다. 이거를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밥 해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주방 살림을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장 보고 뭐 식단 짜고 뭐 밥 해주고. 저도 요리하는 건 되게 좋아해서 이유식 다 만드시잖아요. 네, 유식 거의 다 제가 했고 요즘도 아침밥 제가 차릴 수 있는 날은 제가 하고 저녁밥도 제가 하고 아우. 그 저희 두 분의 네. 부모님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이렇게 시키시죠. 아들들을 잘 저는 그냥 네, 먹는 거 좋아해서 만드는 거 약간 아내가 만족스럽게 못해가지고 아까 아빠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 아예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먼저 시작하시는 맞아. 거죠. 나는 그걸 집에서 뒤에서 밥을 봐. 채워준다. 아니면 그런 컨텐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내한테 들었을 때 좋았던 말, 힘났던 말,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신나서 육아를 하겠다. 잠시 메모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아빠 육아 조금 두서가 없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육아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목표 이런 걸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 나중에 커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움되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힘들어할 때 이제 기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육아 관련된 공부들, 박소영 선생님 책들이나 선생님들 영상들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잡은 육아의 목표는 아이의 자립이에요. 지금 시대도 되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이가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에 성인으로서 활동할 시기가 되면 사회 모습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막 열심히 가르쳐서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튼튼하고 어디서든 적응 잘하고 사람들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덕이 저희가 되려고 또 건강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튼튼하게. 네, 살을 빼야 되는데 되게 1.5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20년 뒤에 나의 자녀들에게 영상 편지를 야, 한번 이거 약간 보내주시면 눈물 버튼 아닌가 이거? 민이랑 호 안녕? 나는 너네가 성인이 된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 거꾸로 너네가 성인이 됐을 때 나중에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도 되게 궁금한 면이 많아.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한테 힘이 많이 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독립하면은 아빠는 좋단다. 건강하고 씩씩한 어른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사랑해. 와. 슌이 잘하고 있지? 지금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네가 항상 요즘 아빠 보면서 하는 게 나중에 아빠처럼 크면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의 모습을 되게 부러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빠가 너의 롤모델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아빠처럼 크면 하고 싶다는 일들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굉장히 애기 같고 귀여운 너의 모습이 변성기가 오고 수염이 나고 키도 크고 이렇게 변해 있을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항상 지금 아빠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어주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뭔가 필요할 때 아빠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바란다. 사랑해. 눈물 난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하고 그러니까 20년 후에 아이들이 보면은 진짜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네. 채널에 나오길 잘했죠? 네, 이거 좀 따로 따서 좀 두 분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끝도 없이 이제 또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초대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함께 내신 책이 있잖아요. 네. 책 소개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임신 출산 미리 보기라는 책을 이제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은 임신 전 기간에 내용을 다 담은 책인데 약간 가볍게 읽을 수 있게 좀 쉽게 풀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고민되는 내용들, 진료실에서 차마 말하지 못한 질문들 이런 것들 많이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실 거고
진료 보러 갔을 때도 대화하기 좀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저는 초보부모 방탄 육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는 의미로 방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책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생후 1년까지 기간 동안, 왜 아기 처음 키우시면 불안함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치 둘째를 키우시는 것처럼 좀 편안하게 키우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책을 썼고요. 저는 이 책을 쓸 때 모토를 육아책 보기 전에 보는 육아책, 그래서 쉽게 썼으니까 이 책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병원 육아 대백과 딱 사서 보시면 육아 준비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읽었는데 제 임신했을 때 생각나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임신은 뭐 지금 한 거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귀한 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네. 모습으로 만나요. 네. 아빠 육아 화이팅! 화이팅! 산소 형제 화이팅! 우리 어린이 화이팅! 안녕!